정부가 로컬푸드 방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더 늘리고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총선에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 내분과 공천 경쟁 속에 공약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드론 산업 선점을 위한 공역 선정과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그야말로 해묵은 과제입니다. 연간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막막했던 현안인데 로컬푸드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에 로컬푸드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신뢰 증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2,30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11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매출액은 지난해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참여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 영세농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한 30% 40%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자로서 참여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한 해 2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에서도 로컬푸드 모델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140곳까지 늘리고 도매시장 관리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8,700억 원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조금 덜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배추와 무에 대한 계약 재배를 시행하고 상시 비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나서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4.3%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분석을 통해 상시 비축 채소 적정량을 산정하여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은 현역 의원이 당을 바꿔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심판론으로 정의당은 노동계 거물급 인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군산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김명권 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당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정의당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사표를 냈고 무소속인 하문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은 더민주당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산은 현역 의원이 더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된 곳입니다.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갈아탔는데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깍 좋은 편은 아니지. 거기서 배치 달았으니까 끝까지 지켜야지 그 자리를. 첫 번에는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져보는 게 또 그렇게 생겼잖아. 지금 또 분위기가 좀 변했지. 선거 초반까지는 현역 의원의 우세라는 분석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텃밭을 되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의 맹추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고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수성이냐, 더민주당의 탈환이냐, 군산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총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좀처럼 공약이나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권 분열에 치열해진 내부 공천 경쟁 탓으로 자칫 정책 없는 선거전마저 우려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최한 더불어 콘서트가 반짝 관심을 끌자 더민주는 2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는 분위기 띄우기 차원의 중앙당 행사일 뿐 지역 주민의 관심사나 요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둔 현역 의원들 모두 공천 관문을 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공동 도당위원장들 간의 신경전도 당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 지역 총선 정책은 신선함을 찾기 힘든 재탕 수준의 공약이고 도당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싸움 밖이지 뭐 다른 정책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난주 정읍에 이어 전주에서도 민생 투어에 나서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을 향한 뚜렷한 비전이나 색다른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동영 전 장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락한 의원의 입당이 추진되고 과거 전력 탓에 공천이 배제됐던 인물이 합류하는 등 정체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옛날 그 이미지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막 들랑달랑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북에서만큼은 사실상 의석을 양분하게 될 야권의 거대 세력이지만 양당 모두 지역과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의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가 난립한 전주 을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3개 선거구를 과열 혼탁 지역으로 정하고 돈 선거나 흑색 선전, 불법 여론조사 같은 선거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총선 때까지 매달 2-3개 선거구를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지난달에는 전주 병과 익산 을, 남원 순창이 포함됐습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시범 공역이 전주에 지정됐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하늘에 떠올라 비행을 시작합니다. 드론은 미리 입력된 좌표대로 움직이며 지상 사진을 촬영해 저장합니다. 전국 5개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공역으로 선정된 전주는 국토부의 최종 실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시범 공역은 비행 고도와 야간 비행 제한, 비행 거리 등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는 시범 공역은 전국 29개 사업자들이 물품 수송과 산림보호 연구 목적으로 2년간 간단한 신고 절차 후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전주 공역의 시범 사업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신성의 자료를 쉽게 띄워서 필요한 시기에 고해상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미국이 역전을 노리고 추격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2014년 1,000억 원 규모였지만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연평균 35%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드론 제작이라든가 드론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시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전국 드론 업체 수의 1%대에 불과한 7개 업체만이 있는 전주시가 시범 공역을 계기로 드론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산림청 익산 산림항공관리소는 앞으로 2달간 산불 발생 3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를 실시하고 헬기 7대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익산관리소에 따르면 전체 산불 중 50%가량이 3, 4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쌀생산자협회는 오늘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조작벼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쌀생산자협회는 유전자 조작벼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고 유전자 조작벼를 산업화하거나 상용화하면 기존 벼 품종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유전자 조작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풀 꺾였다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개학하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시 크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새학기 들어 첫 보건 수업은 독감 예방법입니다. 동영상을 보며 배운 대로 손 씻기 요령을 직접 따라 해보고 기침 예절도 익힙니다. 마스크를 하고 목에 수건을 두른 학생들의 모습에는 인플루엔자 확산의 걱정이 여전합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일단 감염되면 격리 치료가 최선입니다. 기침이 많이 나고 열이 나면 학교에 오는 게 좋을까?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을까? 다른 친구들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 지난 1월 첫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올 겨울 인플루엔자는 설 연휴 기간 정점을 찍은 뒤 2주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사 증상 환자가 유행 발령 기준의 4배에 가까울 정도여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과와 이비인후과 병의원에는 독감 환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열이 나고 손마디가 이렇게 바리고 어디고 사지가 다 막 아플 정도로 쑤시고 아파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한겨울에 대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3, 4월에 한 차례 더 고비를 맞기도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다가 큰 일교차에 학생들의 개학 시기까지 맞물려 다시 크게 유행하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3월, 4월에도 소유행기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개학하는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서로 접촉이 많아지면은 결국 3, 4월은 저항력이 부족한 노약자층이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할 때여서 사전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작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140%로 서울대 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중증 응급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길었습니다. 또 내원 환자에 비해 전문의 수가 법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전주 MBC가 보도한 전북 인삼 농협 비리와 관련해 개인 판매장에 내건 농협 직판장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특혜 논란에 휩싸인 2층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지하고 향후 계약도 해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농협 2층 사업장에 허위 과장 광고 등은 물론 직원 연월차 수당 일부를 조합장이 상납받은 데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전라북도체육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북현대가 오는 1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2016 K리그 클래식 개막전 인터넷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전북현대는 개막전 10,000원 관중을 목표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무주 산골영화제가 산골 블로거를 모집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